아까 증인께서 이제 107 특임단장 김현태가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수도군단 미결 수용실이 있을 때 그 변호사 통해서 증거 관련된 것들 복사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부 자료를 갖다 줘서 제가 읽어보면서 기약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아까는 김현태가 증언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전체 내용을 어디서 파악했냐고 물어보셨길래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거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아니, 증인 아까 김현태 증인이 위원석 변호사님. 위원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증인이 파악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너무 과하게 표현을 김현태의 증언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김현태의 증언 내용을 예. 파악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김현태 증인이 증언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인이 증언 내용을 파악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나 그전에 방법을 김현태가 검찰 묻고 조사 있습니다. 가서 검찰 조사에 가서 했던 조사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조사 받으면서 증언했던 이런 기록들 그런 내용들을 복사하고 했던 부분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말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좀 과하지 않아 싶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음 피고인 잠깐만, 직접. 아니 아까 김현태 증언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 사령관께서 얘기하신 거는 최근 증언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증언한 거 가지고도 막 설명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 김현태 최근 증언 관련된 건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언론에 보면 언론에 김현태가 막 증언했다고 막 기사가 막 올라온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본 것도 문일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질문하시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순서를 정하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고인님. 예, 제가 한 가지만 그래. 잠깐만 그럼 이용원 변호사님. 네, 증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도 최근에 입수했는데 알고 계신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누구랑 말입니까?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이제 그 전 대통령과 증인이 통화를 한 시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00시 31분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거 시간은 제가 특검에 제가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예. 특검에 가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전까지 계속 00시 30분 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 시간 통하면서 그게 00시 31분인데 맞냐 그래서 그게 31분입니까? 라고 그때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언론 보도 통해 알고 있기로도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특검 가서 뭐 조사 받으시고 진술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갑자기 언제인지는 최근.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예, 특검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 지금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다는 네, 증언을 하신 거죠? 그때 시간이 31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걸로 조사 받으셨는지도 한번 물어보시죠. 네, 증인 일단 최근에 조사 받은 뭐 주제, 뭐 혐의, 뭐 관련된 것은 누구의 어떤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외환죄 관련돼서 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받으실 때 왜 그 전 대통령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통화 내역에 관한 얘기를 검사로부터 들으시게 된 거죠?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하시던 검사님이 증인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외환죄 관련돼서 뭐 기타 다른 분야들 뭐 저한테 사전에 이렇게 어떤 거를 조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그쪽 대화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사전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증인에게 통화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특히 지금 증언을 앞두고 있는 증인에게 그렇게 통화 내역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일단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줬다는 건 맞죠? 알려준다는 그거를 뭐 그렇게 뭐 알려준다라는 게 저한테 알려주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정말 조사 과정상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공공지 30분경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시간이 이거다 그래서 대화 과정에 나온 거지 그것만 톡 집어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건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증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김현태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그 특검에서 조사받으시는 과정에서 듣게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특검 조사 봐서 그 김현태 얘기를 그건 아닙니다. 예, 피고인 이제 직접 아까 물어보실 거 아니, 있으시다고 했죠? 저 김웅일 변호사님 그 예,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써주십시오. 네, 관련해서 그런 건데요. 일단 그 현장 당시에 그 YTN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전사 요원들이 마당에 한 70 몇 명 있었고 또 그 이제 불 꺼진 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김현태를 비롯한 한 11대여섯 명의 또 요원들이 있었는데 뭐 다 도망 다닙니다. 이제 그거 보셨죠? 소화기 쏘니까 막 도망 다니고 예. 또 마당에서는 뭐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인원이 특전사 요원들한테 달려들어서 뭐 총을 뺏으려고도 하고 그 특전사 요원들도 한 20여 명 이상이 진단서 끊을 만큼 폭행도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저 본부 지통실에 있는 우리 사령관님한테 보고는 됐겠죠. 그때 실시간 보고라는 것보다 그때 화면으로 막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뭐 그걸 보시면은 현장에다가 뭐 이를테면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하여튼 가급적 뭐 이렇게 해라 뭐 뭐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돌하지 말고 거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중간에도 제가 김현태 계속 단장이라고 얘기한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예. 지시가 있으니까 국회 현장에 가 있는 특전사 요원들 한 100여 명, 한 90몇 명 되는 요원들이 사령관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국회 관계자나 또는 마당에 온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막 멱살잡이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죠? 말씀하셨듯이 네. 그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다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고 확보하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가 들어가서 문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사령관한테 네. 건물을 확보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까요? 예.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네. 예. 아니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그 어쨌든 예, 마이크 장관-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네, 주십시오. 장관으로부터 뭐 12월 초든 뭐 그 전이든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암시를 받고 또 병력 이동은 계엄 선포 후에 딱 지시하면 그때 움직이더라도 어떠한 임무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역사상 뭐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엄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방장관,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으로서 장관으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이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 장관 뭐 대개도 갖고 연락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장관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 친근감 있는 그 원래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또 대통령 경호부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경호처장을 또 2년 반씩이나 했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암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상황이 발생, 계엄 선포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박사령관께서 해야 될 그 어떤 임무 내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들었다면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며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 중간 과정에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있으려고 하나? 설마 아니겠지? 아니 그러다 갑자기 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12월 3일까지 머리에 있다가 3일 날에 이제 갑자기 한 상황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왜 그 상황을 박사령관께 여쭤보냐면은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전시 교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바로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다 집회 시위라든지 뭐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엄이 됐고 6.25 사변 때도 부산 정치 파동 때 계엄이 이제 된 건데 이제 어떤 그 계엄을 생각을 이제 했느냐 하는 거 하고 본인은 이게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뭐 의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 아까 YTN 보면서 대통령하고 같은 화면을 봤다는데 저는 그 화면을 그 순간 같이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단전까지 이게 지금 이 전자투표로 막으려면은 어쨌든 단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넌지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어쨌든 부하 입장에서는 검토해보고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떤 임무 수행을 하시려고 한 입장 같으면은 장관이 이런 계엄에 대한 암시와 어쨌든 대통령의 선포가 있을 때 병력의 이동을 내가 지시할 테니 그때 움직여라. 그러나 이런 준비를 해놔라. 라고 했으면은 장관한테 이게 지금 어떤 계엄입니까? 이게 무슨 전시 교전 계엄은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그 적대 세력보다는 국내의 안보 위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장관한테 제가 볼 때는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장관한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부대는 얼마가 투입이 되지만 전체 이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이 계엄의 전체 그 병력 투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나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쭉 듣고 일단 느낀 점 첫 번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고 느꼈던 생각하신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 생각하고 제가 일단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결이 다르거나 격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 과정에 제 말씀하셨듯이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될상황이 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들어갑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그런 선포됐으니까. 그런 자체를 일절 김용현 장관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을 아니, 제 말씀은 제가 일단은 여쭤보는 증인 말씀을 것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일단 들어보시고 또 한번 물어보셨냐 이걸 물어보시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말씀하십시오.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게 갑자기 투입되는 상황이 맞이돼서 지금 들어가겠던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판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중지하고 철수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그 과정을 김용현 장관이 저하고 누구랑 얘기의 과정을 한 번도 거치거나 그거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지금까지 똑바로 김용현 장관이 국회 몇 명 들어갔어. 아니, 모를 제 겁니다. 말씀은 지금 누누이 헌재 때부터 나와서 예. 그런 판단을 제가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전사령관 입장에서 장관으로부터 이제 이런 언질과 임무부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난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 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몇만 명 단위냐? 아니면은 우리 저 부대하고 뭐 수방사 또는 방첩사 이렇게 3개만 가는 거냐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만 그거는 했을 제가 텐데 그렇게 안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셨나? 그 임무를 저는 받았을 때 네. 제가 통상 들어갈 때 그게 시간이 충분하고 했다 그러면 야 너 얼마큼 내냐? 그건 토론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얘기는 그 임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상으로 저도 제 참모들한테 그럴 얘기 일절 안 꺼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확보하면 그 정도면 대대 정도 제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로 제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지 그 내용을 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이 정도면 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